예, 반갑습니다. 문재인입니다. IT의 미래를 보고 싶으면 한국에 가보라. 10년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의 IT 기업 또 한국의 IT 열풍을 칭찬한 말입니다. 테헤란로 빌딩 숲은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벤처 창업에 나섰습니다. 청년 벤처 성공 신화가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딱 1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의 ICT 산업의 설비 투자는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는 연평균 증가율 5.3%였던 것이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1.8%로 무려 3.5%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부가가치 증가율도 10.2%에서 4.3%로 5.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ICT 생산과 수출도 암울합니다. ICT 생산은 지난 2011년에 한 자릿수 증가로 급락한 후 2015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그렇게 돌아섰습니다. 수출 증가율은 11.8%에서 3.7%로 무려 8.1%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2011년에 1,017억 달러까지 치솟았던 우리나라 ICT 무역 흑자는 2015년에 815억 달러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이렇게 뒷걸음질 하는 동안에 세계는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공지능에 적극 투자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선두에 서기 위해서 범정부적 국가 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연간 700만 명이 대학을 졸업하는데 그 가운데 300만 명이 혁신 창업에 뛰어듭니다. 세계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의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뒤처져서는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뛰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준비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을 힘있게 밀어붙이고 혁신 벤처기업의 확실한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겠다고 이미 공약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벤처 창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국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혁신기업으로 혁신 일자리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벤처기업 창업의 문턱부터 낮추겠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손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창업 후에는 경쟁력을 갖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부가 혁신 벤처기업의 구매자가 되고 또 중개자가 되고 마케팅 대행사가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정부가 주도하겠다 그렇게 했더니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막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부는 기업인 여러분들이 달릴 탄탄한 길을 닦아드릴 것입니다. 그 길에서 이래라 저래라 기업을 컨트롤하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과 함께 뛰는 페이스메이커 정부가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의 공정성을 똑바로 세우겠습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반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는 엄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겠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많은 규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가는 길에 아주 큰 걸림돌입니다. 새 정부는 나쁜 규제를 더하지 않고 나쁜 규제를 없애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신산업 분야부터 시작해서 네거티브 규제 체제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신명나게 일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새로운 창업 국가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뛰어보고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의 보물 창고입니다. 한편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한 우리 한국 경제는 제대로 준비만 한다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아시다시피 기술과 문화의 융복합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신경계와 통신망을 바탕으로 인류의 문명을 새롭게 바꾸는 일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4차 산업혁명의 바닥을 다지겠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사업입니다. 미래 산업 발전을 이끌 원동력입니다.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동통신 3사의 개별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네트워크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투자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국민이 손쉽게 누릴 수 있도록 국민 인터넷 접속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국민의 통신요금은 대폭 내리고 편리함은 올릴 것입니다. 공공에 대한 투자는 공공의 일자리로 이어집니다. 강을 파고 강물을 막는 토목공사가 아니라 국가의 혁신망을 만들고 혁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21세기 뉴딜이 될 것입니다. 그 기반 위에 수많은 파생산업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신생기업이 탄생하고 또 국민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제공될 것입니다. 미래는 상상을 실현하려는 그 도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둘째로 인터넷망 1등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만든 초고속 인터넷망이 세계 최강 ICT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 사물 인터넷망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사물 인터넷망 구축은 우리의 삶을 눈부시게 발전시킬 것입니다. TV와 냉장고가 서로 대화하고 전화기와 난방 보일러가 손발을 맞추게 됩니다. 스마트 도로에서 자율 주행차가 달리고 우리는 차 안에서 스마트 공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 농업 혁신으로 스마트 팜이 만들어져서 농산물의 파종은 전체적으로 조정되고 또 예측된 시스템에 의해서 수확되고 판매될 것입니다. 주요 도시마다 도시농업센터와 스마트 공장이 들어설 것입니다. 스마트 도시는 전기는 물론이며 상하수도 관리에서부터 난방까지 또한 교통 시스템과 재해 방지까지 책임질 것입니다. 도시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기업들이 들어설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상상하지 못할 새로운 직장, 새로운 기업,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기업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4차 산업혁명의 혁명가들입니다. 다음 정부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직종을 만들고 또 새로운 일터와 일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정부는 여러분의 충실한 심부름꾼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혁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다양한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서 고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정부가 좋은 일꾼들을 많이 만들어낼 테니 여러분들께서 좋은 일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혁신 벤처 기업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정부가 되겠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서 세계의 혁신 벤처가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고 우리의 혁신 벤처가 세계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신을 수입하고 혁신을 수출하는 혁신 경제의 바탕을 만들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기관차를 출발시켜야 합니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황무지에 레일을 깔겠습니다. 여러분의 창의력으로 혁신의 신세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정부가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문재인 후보님 잠시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아직 들어가지 마시고요. 네, 오늘 정말 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어떤 그 혁신과 디지털 경제의 미래가 밝아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디지털 경제나 4차 산업혁명 하면 매우 먼 것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데, 뭐 사실은 저희 그 손안에 뭐 그런 것들이 다 와 있는데, 혹시 그 문재인 후보님 스마트폰으로 어떤 스타트업들의 뭐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 많이 사용을 해보셨는가요?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많이 사용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사용을 해보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겸손한 말씀을 하시니까요. 저희가 그 실력을 검증하는, 자리를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스타트업이 개발한, 좋은 스토리의 그 컨텐츠, 게임이 있는데요. 뭐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그 문재인 후보님과 함께 시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준비가 되어 있죠? 저희 조금만 앞으로 가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쉬운 게임이겠죠? 네. 예. 네네네. 게임 하시려면 또 이렇게 복장이, 네, 양복보다는, 네. 네, 팔까지 걷어붙이겠습니다. 네. 얼마나 실력이 좋으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 스타트업 나나리 스튜디오라는 회사고요. 그 창업자 겸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박재환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후보님 일단 너무 긴장하시지 말고요. 저희 게임이 어려운 게임은 아니에요. 그래서 후보님 혹시 셀레의 법칙이라는 법칙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머피의 법칙 반대말이죠. 아시네요. 대단하시네요. 아이,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그 정도로는 네, 예. 이게 사실은 제목이 셀리의 법칙이라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행운이 따르는 그런 예. 법칙을 게임으로 표현한 게임인데요. 예. 이제 게임에 하기 앞서서 저희 게임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스토리가 좀 감동적입니다. 그 후보님 따님 있으시죠? 예. 네, 이 게임이 바로 아버지와 딸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담은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딸인 셀리가 게임을 진행을 할 때 이제 게임의 앞에 막고 있는 문 같은 것들이 이렇게 쉽게 열리게 돼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같은 스테이지를 또 아빠의 입장에서 한 번 더 플레이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아빠의 입장에서 이제 그 딸의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딸의 행운이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담은 감동적인 게임인데요. 예.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간단하게 이제 탭을 하셔서 게임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게임을 진행하면 저렇게 동화책 같이 스토리가 떠오르게 돼요. 네, 탭해서 앞으로 나가보시겠어요? 네. 그래서 네, 방금 열린 것처럼 문이 쉽게 열리게 돼요. 네, 이렇게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것처럼 보이죠. 네, 딸의 앞길은 네, 수월하게 잘 굴러갑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와의 그런 스토리가 이제 보이고요. 이제 딸이 플레이가 끝나면은 이제 아빠를 플레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저쪽 버튼을 눌러서 네, 꾹 눌러보시겠어요? 네, 꾹 누르면 이제 옆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아까 딸이 움직였던 대로 이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스토리와 딸의 스토리가 이제 같이 뜨는데 네, 이제 아버지와 입장과 딸의 입장 둘 다를 느낄 수 있어요, 유저 입장에서. 그래서 저렇게 앞에 있는 열쇠를 먹으면은 이렇게 문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전에 열렸던 문들이 다 아버지가 열어줬던 그런 문이라는 컨셉의 게임입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정말 오늘 처음 하시는 건데 만만치 않은 실력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후보님은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게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네, 팔까지 걷어붙이시고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뭐 귀한 시간 내셔서 오신 만큼 여기 계신 각계각층 의견을 또 많이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와의 대담
그 디지털 경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는다. 라는 순서를 준비를 했고요. 후보 대담은 오늘 행사 공동 주관인 한국인터넷포럼의 운영위원장 고려대 권현영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권현영 교수님께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님 대선 재수생이시죠? 예.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게임은 재미있으셨습니까? 저는 뭐 옛날에 뭐 블록 쌓는 정도 네. 뭐 그 수준에서 더 나가지 못했습니다. 네, 네. 블록 쌓는 거 하셨던 거 보니까 되게 모범생이셨던 것 같아요. 네. 예, 저희 때는 이렇게 게임이 그렇게 활성화되기 이전 그런 이제 세대였고요. 반면에 이제 제 아들은 아주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그때 뭐 닌텐도라는 그 게임 아주 일찍부터 제가 시작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안 말리셨다는 뜻이세요? 공부 안 하고 게임 하는데 안 말리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게임을 이렇게 좀 마약처럼 그렇게 이제 보는 인식이 있는데요. 실제로 저도 아들이 게임에 너무 빠져서 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데 결국은 아들이 영상 디자인, 지금 프로그램 디자인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아마 어릴 때부터 그 게임을 했던 그게 지금의 이제 뭐 일로 이어진 것 같아서 저는 이 게임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네. 저는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저도, 생각합니다. 야, 네. 저도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굉장히 혁신적인 집안이십니다. 변호사 아버지가 게임하는 아들을 말리지 않은 거 굉장히 정말 뭔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게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좋은 말씀도 감사한데요. 저희가 좋은 정책들 문재인 후보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어놓는 ICT 분야의 혁신적인 정책들에서 상당히 감동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현장의 목소리 들으러 오셨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보태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ICT 분야의 혁신 기업가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활용하는 국민들은 어떤 서비스를 즐기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대담의 주요 중심 주제로 잡았는데요. 첫 번째로 게임 분야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후보님께서 이미 혁신적인 게임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좀 전에 그 말씀해 주셨던 나나리 스튜디오의 박민재 대표님, 추가적으로 의견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지금 방금 플레이한 셀리의 법칙을 만든 나나리스트의 대표 박민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 잠깐 피디님이 자랑을 안 했는데 이 게임이 작년 구글 인디게임 페스티벌에서 탑3에 든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가지고 약간 조금 게임이 기존에 막 폭력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해서 새로운 문화 콘텐츠 산업이 될 수 있다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네요. 게임에 네. 조금 감동이 담겨 있어서요. 네. 예. 다음에 한번 꼭 끝까지 플레이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해주셨으면 진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이제 제가 드릴 질문은 저희가 이제 게임이 국내 컨텐츠 산업 수출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사회의 그 안 좋은 인식이라든지 그리고 정부의 다양한 규제로 인해서 산업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011년에 9만 5천 명이었던 종사자 수가 2015년에는 8만 명으로 지금 이미 1만 5천 명의 그 일자리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게임 입장에서는 게임 산업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답변하시고 싶으시죠? 아마 이 답변을 일일이 하시다 보면 오늘 아마 다른 일정은 못 하시고 여기 오늘 잡혀 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문재인 후보님이 너무 바쁘시다는 사실을 알고 좀 질문부터 쭉 정리하고 또 후보님께서 답변하시는 시간으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진행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마이크에 그 일자리 대통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님 마이크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 마이크를 이렇게 들면 일자리 대통령 이렇게 돼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아마 디지털 경제 혁신적인 일자리를 많이 내시겠다라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화두를 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사회가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은 젊은이들의 미래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는 없고 안 가고 싶은 일자리는 자꾸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일자리는 정말 혁신적인 분야에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어떤 분야의 일자리가 필요하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생 정휘준님을 모셨습니다. 정휘준님 나와 계시죠? 네. 네, 바로 옆자리에 계시네요. 네, 그 후보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좀 해주세요. 네, 지금 대학교 3학년 재학 중인 정휘준이라고 합니다. 청년 세대의 취업난이 심각한 거는 후보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더구나 아까 김봉진 대표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의 대기업이나 산업들이 창출할 수 있는 고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 청년들이 새로운 산업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들의 취업 혹은 창업을 도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 젊은 세대들이 오롯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그런 리스크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인데요. 이런 리스크를 정부 차원에서 국가가 조금 분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혹은 이런 다양한 리스크로 인해서 도전을 망설이고 있는 청년 세대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메모 열심히 하고 계신데 종이가 혹시 부족하진 않으십니까? 필요하면 저희가 메모지를 더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메모를 쭉 해주셔서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분야가 디지털 혁신 경제를 타고 돌고 있는 분야에는 전자상거래 분야가 있습니다. 새로운 샵들이 많이 나타나고 우리나라는 또 창업을 하는 분들이 치킨집을 그렇게 많이 해서 유명해지고 있는데 이 외에도 상당한 수준의 샵들이 온라인에서 생기면 사실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혁신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는 또 해외로 나아가서 우리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지 않고는 또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형태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 혁신적인 일자리, 혁신적인 기업 문화 이런 건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글로벌 셀러 창업연구소의 안영신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외에 있는 온라인 상품을 국내 온라인에 팔거나 반대로 한국에 있는 좋은 상품들을 전 세계 온라인 마켓에 파는 글로벌셀러라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글로벌셀러를 많은 청년들한테도 알리는 글로벌셀러 창업연구소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단순하게 오프라인에 있는 상품들을 온라인에 옮겨서 파는 것뿐만 아니라 저 같은 1인 스타트업들이 대한민국의 좋은 상품들을 전 세계 온라인 마켓에 판매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수출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정부에서는 이런 온라인 판매자들의 그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최근에 가장 이슈가 있었던 전화범법과 같은 과도한 규제들이 많이 생기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내에 포화된 온라인 판매자들이 전 세계 온라인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인 정책들이 나온다고 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나올 것 같고 청년 실업난도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이런 해외 온라인에 팔 수 있는 다양한 판매자를 육성하는 어떤 그런 계획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그런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핀테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핀테크 분야는 더 혁신적인 창업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술 공간이 됩니다. 이 혁신 공간에 대한 의견을 비바 리퍼블리카의 이승건 대표님으로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3년 전에 계좌번호가 없어도 휴대폰 번호만으로 아주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없이도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창업을 했습니다. 3년 전만 하더라도 이 서비스는 사실은 실제로 시장에서 작동하기는 좀 규제 문제가 많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아주 오랜 노력 끝에 규제 문제를 해결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700만 명이 사용하고 누적 거래액이 4조가 넘는 20, 30대는 사실 필수로 써야 하는 앱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로부터는 누적으로 7천만 달러가 넘는
후보님께서도 잘 아시는 페이팔이라고 하는 글로벌 결제 회사로부터도 아주 큰 규모의 이런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사무실을 넓히면서 늘어나는 직원 수를 감당해야 되는 그 정도로 이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게 됐는데요. 핀테크는 잘 아시다시피 금융과 기술이 합쳐져 있는 굉장히 유망한 국가 기관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근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규제 환경이 정책 위반자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돼서 규제 환경이 어떻게 정비되느냐에 따라 아주 큰 산업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그렇게 크게 산업을 일으키기 어려운 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융 분야에서 핀테크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규제를 정비하고 싶으신지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대표님은 매우 성공적인 기업가시군요, 지금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아, 아직 돈은 안 됐고 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가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혁신적인 기업들이 전통 분야에서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분야별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오늘 어렵게 시간 내주신 대표님께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듣고 나서 정부의 역할에 관하여 여쭈려고 했더니 정부가 어떤 거버넌스를 가지고 이런 디지털 혁신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후보님께서 발표해 주신 대표적인 정책이 중소 창업 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드시는데 중소벤처기업부만 가지고 디지털 경제를 다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경제가 혁신적인 경제와 사회 혁신을 주도하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정부 조직과 또 후보님께서 직접 대통령이 되시면 어떻게 관장하고 지속적으로 여기에 힘을 싣고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현재까지 좋은 가치에 대한 의견이 정말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디지털 경제와 또 혁신적인 미래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아마 인터넷기업협회의 최성진 사무국장님께서 수렴한 결과 갖고 계시죠? 네, 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산업 공통의 질문만 짧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AI, 자율주행, 또 빅데이터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혁신이 어느 방향에서 또 어느 서비스에서 일어날지는 사실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혁신이 일어나는 그 혁신 서비스가 등장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기존 제도하고 충돌하거나 아니면 제도 자체가 없어서 아예 출발을 못하고 발목이 붙잡혀서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까지도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출발이 늦어진다는 건 그만큼 뒤처진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고 또 그 제도를 개선을 하더라도 어느 정부의 어느 부처가 담당하는지, 또 분명치 않고 또 기존의, 방송 규제, 통신 규제는 허가제 기반으로 또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결이 되더라도 출발이 늦어지는데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스마트한 솔루션, 원스톱 솔루션이 없을지, 이게 모든, 산업 영역에서 좀 가장 궁금해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보님, 머리 아프시죠?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할 시간을 드릴 텐데요. 이런 혁신적인 의견에 대한 것은 사실은 그동안의 대통령들께서는 있는 가치를 조정하고 갈등을 잘 화합시키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혁신의 문제는 있는 가치와 있어야 할 가치 간의 경쟁입니다. 있어야 할 가치를 찾아내는 능력이 미래의 지도자의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아마 이미 문재인 후보 중앙선대위에도 전문가들을 많이 포진시켜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웅환 박사님. 네,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말 빼먹을까 봐 적어왔습니다. 다들 자연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읽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혁신적인 기술 바탕으로 급진적인 생산성 증대를 가능하게 하는 강물이고 기존의 낡고 정체된 기업 문화와 정부 정책으로는 이 흐름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기업은 서로 밟고 일어서는
적대적인 인식을 버리고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경쟁함으로써 함께 진보하는 코피티터의 관계로 거듭나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의 창의력을 가로막는 특혜를 철폐하고 급격한 변화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취해야 합니다.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스스로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건강한 일자리 문화가 동반돼야 새로운 물길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강물은 순환해야 썩지 않습니다. 정부와 기업, 사람이 유기적으로 매끄럽게 연결되어야 제4차 산업혁명의 과실이 온전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에서 보았듯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 리더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기에 참석하신 모 후보가 이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는데 네. 이에 동의하시면 여러분들 박수 한 번만 더 쳐주십시오. 이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제가 문재인 캠프에 합류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홍환 박사님께서는 그 어려운 말씀이시라서 원고를 다 준비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고생하셨는데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님께서 유 박사님 견해에 대해서는 특별히 코멘트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들을 여러 어려운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분야별로 메모를 하시고 정리하셨는데 우리 후보님께서 종합적인 답변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제 질문보다는 질문과 함께 그에 대한 해법까지 조금 제시를 해주시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마 질문하시는 분들이 그에 대한 해법을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답변하기가 조금 겁이 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거의 일관된 그 질문들이 규제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 규제, 역대 정부가 이제 규제를 이렇게 많이 이제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규제를 없애면 또다시 그보다 더 많은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는 규제 체제 자체가 좀 바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좀 성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법률상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 것만 할 수 있게끔,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할 수 없게끔 이렇게 규제가 돼 있어요. 과거에 이 경제 현상이 조금 느리게 이렇게 변할 때는 법이 부지런하게 그 변화하는 경제 현실에 따라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경제 현실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특히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달라질지 우리가 가늠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규제를 해가지고는 맞으면 법이 근거를 따라잡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그 바람에 이제 세계에서 오히려 뒤로 낙후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규제를 근본적으로 아까 말한 그 규제가 포지티브 규제라면 이제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어서 법에서 금지하는 것, 금지해둔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규제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규제 전반을 다 그렇게 바꾸기는 당장 어렵겠는데, 우선은 신산업 분야, 새로운 산업 분야는 전반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로부터 시작하고 그것이 정착되면
기존의 규제도 다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나가는 이게 가장 이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규제도 보면 무슨 뭐 진입 규제 또 행위 규제 이래서 각 분야마다 이중 삼중에 아까 뭐 핀테크 질문하신 것도 그렇고 뭐 그런 규제들이 많은데 이런 규제들을 전부 다 좀 자율 규제 그다음에 사정 규제가 아닌 사후 규제로 이렇게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게임 산업 부분은 우리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전병헌 전 의원님이 아마 지금도 하실 것 같은데 e스포츠 그죠? 그 세계 협회장이세요. 그래서 다들 많이 아시죠? 과거에 게임 강제 셧다운제 개선하는데도 제일 앞장서서 역할을 하셨는데 어쨌든 아까 제가 모두의 제가 아들 이야기를 했지만 게임을 마치 마약처럼 이렇게 보는 좀 부정적인 어떤 인식이나 편견들부터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게임 그 산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아까 e스포츠도 그렇고 세계에서 최강국이었는데 이런저런 부정적인 인식 속에 규제가 막 생기다 보니 이제는 중국에 까마득하게 추월당하고 지금은 이제는 뭐 우리가 자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규제들을 제대로 풀어주면 저는 게임 산업이 다시 우리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청년 창업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경우도 보면 첫 번째 창업에서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두 번째 창업에서 대체로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 벤처 창업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실패해도 다시 두 번, 세 번 새롭게 재도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두 번, 세 번째 창업의 경우에도 창업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패자부활 이런 제도가 필요한데 그것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연대보증제도죠. 벤처기업을 창업하면 따로 이 물적인 담보가 없으니까 뭐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 이런 분들이 다 연대보증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업이 실패하면 이제는 개인은 신용불량자가 되기 때문에 재기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대보증제는 전면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실패한 경우에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뿐만 아니라 좀 실패하지 않게끔 또 제대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한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벤처 창업에 대한 지원 제도를 보면 대체로 인큐베이팅 단계까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죠. 그런데 인큐베이팅 단계의 지원은 뭐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도 이제는 금융이라든지 마케팅 이런 부분을 벤처기업이 혼자서 헤쳐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마케팅 대응을 해준다든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구매자 역할을 해준다든지 이런 지원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저는 두 가지가 특별히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진표 대표님이 제게 늘상 하시는 말씀인데 한 가지는 우리가 미국처럼 벤처 창업이 활성화되려면 첫 번째로 M&A 시장이 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벤처 창업에 성공하면 그 이제 성공한 사업을 대기업에게 제값을 받고 M&A를 통해서 매각하고 그리고 그 작업으로 보통 벤처 창업가들은 연관되는 또 많은 그 아이디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아이디어로 안정된 자금을 가지고 또 창업을 해 나가는 이렇게 하면 그 벤처 창업의 성공률이 아주 높아지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 벤처 창업가들이 이 제대로 이렇게 창업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마케팅이나 금융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재벌 대기업들이 그 기술을 탈취해 가버리는 이런 식으로 현실이 되니까 뭐 좋은 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분들도 벤처 창업에 나서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 지금 불공정한
거래 생태계거든요. 이 공정한 거래 생태계가 되려면 방금 M&A 시장 이런 것이 제대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가 금융혁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금융은 전부 담보대출 그렇게 중심으로 돼 있고 신용대출은 아주 인색하지요. 그런데 벤처 창업가들이 이게 담보를 제공할 만한 그런 이제 재산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금융도 그 벤처 창업가의 아이디어 자체 또 벤처 창업가의 사업 구상 자체 이것을 보고 평가해서 금융을 하는 이런 좀 근본적인 금융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까지 갖춰지면 저는 대한민국을 정말로 벤처 열풍을 불어일으키는 벤처 창업국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온라인 거래,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우리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온라인 이 쇼핑 사업자들이 수출 역군이다. 방금 그 말씀에 저는 뭐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는 게 우리 뭐죠 그 공인인증서 그 제도, 그 다음에 또 액티브엑스라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플러그인이 필요한 이거가 우리 온라인 거래를 굉장히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는 과감하게 이제 폐지하겠다라고 이미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우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부터 그런 플러그인 필요 없이 어떤 인터넷 브라우저를 사용하더라도 똑같은 인터넷 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웹 표준을 좀 제대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지금 방향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기로 합의가 됐는데 아직 진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한중일 디지털 싱글 마켓이라는 게 사실 한중일 정부 간의 방향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는데 그 실천적인 노력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제대로 매듭지어서 적어도 한중일 삼국 간에는 이런 온라인 그 시장이 아주 자유로워지고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핀테크는 규제로 설명을 드린 셈이고요. 아까 이제 가버넌스 정부 부처 간에 뭐 이렇게 많이 이제 분산되어 있고 또 갈라져 있으면서 서로 협업이 되지 않는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한 가버넌스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선은 이 벤처 창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주관 부서로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그렇게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성격하면서 확대시키겠다라는 공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또 뭐 4차 산업혁명을 관주도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려면 기본 인프라들이 필요하죠. 정부가 인프라는 구축해주고 민간 기업이 그것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것이 돼야 4차 산업혁명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규제를 전면적으로 이렇게 대준환하고 또 나쁜 규제를 빨리빨리 철폐하는 이런 노력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고 또 하나는 그런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인재로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인재를 이렇게 길러내는 그런 교육 혁신도 필요한데 그에 대한 것도 정부가 주도해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지금 기존의 일자리 그 뭐 굉장히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지금 다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또 새로운 일자리가 분명히 생겨날 텐데 새로운 일자리는 어떻게 생겨날지를 우리가 제대로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준다라는 것은 저는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많은 그 산업혁명 때도 기계가 사람 일을 뺏는다 이래가지고 뭐 러다이치 운동, 기계 파괴 운동도 있고 했지만 다 지나고 보면 결국은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우리 인류의 삶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저는 4차 산업혁명도 훨씬 더 일자리를 늘리고 우리 그 인류의 삶을 더 발전시켜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기존의 일자리에 종사하던 분들을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로 이렇게 옮겨주는 일이 필요한데 이 옮겨주려면 또 직업 재교육이 하나의 제2의 의무교육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장하는 이런 역할들을 정부가 다 조금 주도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런 기본 인프라를 까는 기본 제도를 뒷받침하는 이런 부분들을 무슨 관치경제라든지 뭐 관주도 이렇게 뭡니까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핀테크 이 산업에 대해서 하나만 더 이제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규제는 전반적으로 협회되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걱정되는 것은 이 소비자 이 소비자들의 어떤 거래 안정성 이 부분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하고 또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이것을 좀 제대로 보호해주는 그런 것들을 함께 조금 병행해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대충 나왔던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드렸는데 조금 사실 뭐 저도 제가 뭐 다 아는 것은 아니고 저도 전문가들로부터 공부해서 정책도 발표하고 하고 있는데 좀 잘 대답한 건지 걱정이 좀 됩니다. 예. 제가, 예,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5년 전에도 우리 문 후보님과 함께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한번 이런 모임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후보님이 외워 갖고 오셨어요. 답변을. 예. 근데 오늘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5년 동안 계속 IT 공부를 하신 건 아니죠?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도 창업과 일자리 중심으로 계획을 많이 갖고 계시고 상당히 믿음이 가는 그런 정책 발표이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디지털 경제 전반에 대한 혁신 전도사를 꼭 옆에 두시고 그분과 함께 또 미래를 나아가는 열어가는 그런 대통령님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목조목 그리고 체계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내용들을 우리 오늘 온라인 시청자들도 많이 보고 계신데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 외에 외부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분들로부터 의견을 받고 그 내용에 대해서 또 후보님께서 한 걸음 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사회는 다시 디지털경제협의회 사무국장 최성진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권한영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행사 시작하면서 온라인상의 질문을 받고 그 후보님과 일문일답 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사실은 다 지났습니다. 그래도 꼭 하나 정도는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질문 드리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후보님 좀 앞으로 함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딱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앞에 설레발을 쳐놨더니 정말 하나만 물어봐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저희가 나머지 의견은 지금 다 심플로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거를 다 모아가지고 저희가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 모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저희가 그거에 대한 답변도 받고 또 정책에 반영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일 추천이 많이 들어온 질문인데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님의 학창시절 별명이 문제아였다고 들었습니다. 획일적이고 어업적인 당시 교육 분위기와 안 맞으셨다고 했는데요. 사실 요즘같이 창의적인 인재를 요구하는 시대에도 교육의 일을 뒷받침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아, 문재인이 지금 시대의 교육을 받는다면 문제아가 되지 않을 수 있을지,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는 교육의 혁신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문재아라는 별명이 제 이름 문재인으로부터 놓은 거긴 한데요. 제가 이제 좀 정학을 먹기도 하고 좀 다소 사고도 좀 치고 이랬기 때문에 또 생긴 별명이었습니다.
아마 좀 돌이켜 보면 그 젊은 시절의 방황 같은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방황이 저는 뭐 그 때문에 뭐 공부를 더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제 사고를 굉장히 넓혀 주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어떤 방황, 일탈 또는 실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관대한 그런 사회에 좀 참을성 있게 이렇게 지켜봐주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특히 4차 산업혁명 시절에는 획일적인 암기식 그런 교육보다는 결국은 아주 창의성 있고 개성 있는 또 상상력이 풍부한 질문을 많이 하는 이런 인재들을 키워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학교를 전부 우리 김상곤 교육감님이 경기도에서 많이 실험해서 성공을 시켰던 혁신학교로 전체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그런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기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데요. 이것들은 저희가 다 모아가지고 그 캠프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사실 그 마음 같아서는 그 문재인 대선 후보님 모시고 밤새라도 이렇게 저희 행사를 진행하고 싶은데 또 다음 일정도 있으시고 해서 이제는 좀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미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 경제 국가 전략 문재인 대선 후보 초청 포럼을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 이 자리가 끝이 아니고 이후에 저희가 여러 정책적 과정을 통해서 좋은 정책과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후보님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뭐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아주 감사드리고요.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2012년보다 많이 발전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정말 재수입니다. 그래서 아주 절박합니다. 정책 준비도 훨씬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아주 잘 준비되었다고 그렇게 자부합니다. 잘 준비된 문재인과 함께 우리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나가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함께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들 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미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 경제 국가 전략 문재인 대선 후보 초청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벤처 창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 국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혁신 기업으로 혁신 일자리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벤처기업 창업의 문턱부터 낮추겠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손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창업 후에는 경쟁력을 갖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부가 혁신 벤처기업의 구매자가 되고 또 중개자가 되고 마케팅 대행사가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정부가 주도하겠다 그렇게 했더니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막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부는 기업인 여러분들이 달릴 탄탄한 길을 닦아드릴 것입니다. 그 길에서 이래라 저래라 기업을 컨트롤하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과 함께 뛰는 페이스메이커 정부가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의 공정성을 똑바로 세우겠습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반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는 엄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겠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많은 규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가는 길에 아주 큰 걸림돌입니다. 새 정부는 나쁜 규제를 더하지 않고 나쁜 규제를 없애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신산업 분야부터 시작해서 네거티브 규제 체제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신명나게 일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창업 국가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뛰어보고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의 보물 창고입니다. 한편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수한 인적 자본을 보유한 우리 한국 경제는 제대로 준비만 한다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아시다시피 기술과 문화의 융복합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신경계와 통신망을 바탕으로 인류의 문명을 새롭게 바꾸는 일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4차 산업혁명의 바닥을 다지겠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사업입니다. 미래 산업 발전을 이끌 원동력. 게임은 아니에요. 그래서 후보님 혹시 셀레의 법칙이라는 법칙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머피의 법칙 반대말이죠. 아시네요. 대단하시네요. 아니, 박수 그 한번 정도- 주세요, 여러분. 그 정도는 네, 예. 이게 사실은 제목이 셀레의 법칙이라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행운이 따르는 그런 예. 법칙을 게임으로 표현한 게임인데요. 이제 게임에 하기 앞서서 저희 게임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스토리가 좀 감동적입니다. 그 후보님 따님 있으시죠? 예. 네, 이 게임이 바로 아버지와 딸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담은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딸인 셀리가 게임을 진행을 할 때 이제 게임의 앞에 막고 있는 문 같은 것들이 이렇게 쉽게 열리게 돼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같은 스테이지를 또 아빠의 입장에서 한 번 더 플레이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아빠의 입장에서 이제 그 딸의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딸의 행운이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담은 감동적인 게임인데요. 예.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간단하게 이제 탭을 하셔서 게임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게임을 진행하면 저렇게 동화책 같이 스토리가 떠오르게 돼요. 네, 탭해서 앞으로 나가보시겠어요? 네. 그래서 네, 방금 열린 것처럼 문이 쉽게 열리게 돼요. 네,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것처럼 보이죠. 네, 딸의 앞길은 네, 수월하게 잘 굴러갑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와의 그런 스토리가 이제 보이고요. 이제 딸이 플레이가 끝나면은 이제 아빠를 플레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저쪽 버튼을 눌러서 네, 꾹 눌러보시겠어요? 네, 꾹 누르면 이제 옆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아까 딸이 움직였던 대로 이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스토리와 딸의 스토리가 이제 같이 뜨는데 네, 이제 아버지와 입장과 딸의 입장 둘 다를 느낄 수 있어요, 유저 입장에서. 그래서 저렇게 앞에 있는 열쇠를 먹으면은 이렇게 문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전에 열렸던 문들이 다 아버지가 열어줬던 그런 문이라는 컨셉의 게임입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정말 오늘 처음 하시는 건데 만만치 않은 실력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후보님은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네, 팔까지 걷어붙이시고,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귀한 시간 내셔서 오신 만큼, 여기 계신 각계각층 의견을 또, 많이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와의 대담, 디지털 경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는다. 라는 순서를 준비를 했고요. 후보 대담은, 오늘 행사 공동 주관인 한국인터넷포럼의 운영위원장 고려대 권현영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권현영 교수님께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님 대선 재수생이시죠? 예.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게임은 재미있으셨습니까? 저는 옛날에입니다.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동통신 3사의 개별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네트워크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투자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국민이 손쉽게 누릴 수 있도록 국민 인터넷 접속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국민의 통신요금은 대폭 내리고 편리함은 올릴 것입니다. 공공에 대한 투자는 공공의 일자리로 이어집니다. 강을 파고 강물을 막는 토목공사가 아니라
국가의 혁신망을 만들고 혁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21세기 뉴딜이 될 것입니다. 그 기반 위에 수많은 파생산업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신생기업이 탄생하고 또 국민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제공될 것입니다. 미래는 상상을 실현하려는 그 도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둘째로 인터넷망 1등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만든 초고속 인터넷망이 세계 최강 ICT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 사물 인터넷망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사물 인터넷망 구축은 우리의 삶을 눈부시게 발전시킬 것입니다. TV와 냉장고가 서로 대화하고 전화기와 난방 보일러가 손발을 맞추게 됩니다. 스마트 도로에서 자율 주행차가 달리고 우리는 차 안에서 스마트 공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 농업 혁신으로 스마트 팜이 만들어져서 농산물의 파종은 전체적으로 조정되고 또 예측된 시스템에 의해서 수확되고 판매될 것입니다. 주요 도시마다 도시농업센터와 스마트 공장이 들어설 것입니다. 스마트 도시는 전기는 물론이며 상하수도 관리에서부터 난방까지 또한 교통 시스템과 재해 방지까지 책임질 것입니다. 도시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기업들이 들어설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상상하지 못할 새로운 직장, 새로운 기업,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기업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4차 산업혁명의 혁명가들입니다. 다음 정부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직종을 만들고 또 새로운 일터와 일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문재인입니다. IT의 미래를 보고 싶으면 한국에 가보라. 10년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의 IT 기업 또 한국의 IT 열풍을 칭찬한 말입니다. 테헤란로 빌딩 숲은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벤처 창업에 나섰습니다. 청년 벤처 성공 신화가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딱 1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의 ICT 산업의 설비 투자는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는 연평균 증가율 5.3%였던 것이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1.8%로 무려 3.5%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부가가치 증가율도 10.2%에서 4.3%로 5.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ICT 생산과 수출도 암울합니다. ICT 생산은 지난 2011년에 한 자릿수 증가로 급락한 후 2015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그렇게 돌아섰습니다. 수출 증가율은 11.8%에서 3.7%로 무려 8.1%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2011년에 1,017억 달러까지 치솟았던 우리나라 ICT 무역 흑자는 2015년에 815억 달러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이렇게 뒷걸음질 하는 동안에 세계는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공지능에 적극 투자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선두에 서기 위해서 범정부적 국가 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연간 700만 명이 대학을 졸업하는데 그 가운데 300만 명이 혁신 창업에 뛰어듭니다. 세계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의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뒤처져서는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뛰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준비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을 힘있게 밀어붙이고 혁신 벤처기업의 확실한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겠다고 이미 공약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충실한 심부름꾼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혁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다양한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서 고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정부가 좋은 일꾼들을 많이 만들어낼 테니 여러분들께서 좋은 일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혁신 벤처 기업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정부가 되겠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서 세계의 혁신 벤처가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고 우리의 혁신 벤처가 세계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신을 수입하고 혁신을 수출하는 혁신 경제의 바탕을 만들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기관차를 출발시켜야 합니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황무지에 레일을 깔겠습니다. 여러분의 창의력으로 혁신의 신세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정부가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문재인 후보님 잠시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아직 들어가지 마시고요. 네, 오늘 정말 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어떤 그 혁신과 디지털 경제의 미래가 밝아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디지털 경제나 4차 산업혁명 하면 매우 먼 것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데, 뭐 사실은 저희 그 손안에 뭐 그런 것들이 다 와 있는데, 혹시 문재인 후보님, 스마트폰으로 어떤 스타트업들의 뭐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 많이 사용을 해보셨는가요?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많이 사용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사용을 해보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겸손한 말씀을 하시니까요. 저희가 그 실력을 검증하는, 자리를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스타트업이 개발한, 좋은 스토리의 그 컨텐츠 게임이 있는데요. 뭐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그 문재인 후보님과 함께 시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준비가 되어 있죠? 저희 조금만 앞으로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쉬운 게임이겠죠? 네. 예. 네네네. 게임 하시려면 또 이렇게 복장이, 네, 양복보다는, 네. 네, 팔까지 걷어붙이겠습니다. 네. 얼마나 실력이 좋으신지 한번 보도록 후보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 스타트업 나나리 스튜디오라는 회사고요. 그 창업자 겸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박재환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후보님 일단 너무 긴장하시지 말고요. 저희 게임이 어려운